네, 오늘은 성공 타입, 실패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정말 성공하는가 하면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실패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뭐가 문제가 있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달리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 분명하게 알고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이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현재가 어렵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성공 타입, 실패 타입은 기준점은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서로 오버랩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대처를 하면 저는 성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상황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변인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을 봤더니 일단은 부모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젊을 때는. 이 부모가 구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취업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영향, 경제적 능력, 인맥 이런 걸 꼽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만약 태어났다면 학생은 8천 명에 교실은 8개뿐 이런 상황에 태어났다면 이건 정말 이미 내 선택과 상관없이 사회적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곳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에 여러 가지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사회적 환경도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외부적 요인으로는 운과 기회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전쟁이 발생하거나 또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나의 기회나 나의 성공에 상당한 제약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운, 27살에 17억 로또를 1등 당첨됐다. 이것도 상당히 운인데요.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좀 더 길게 봐야 되지만 어떻든 운과 기회가 또 인생의 큰 변인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는 본인의 역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인의 역량, 지능과 재능, 노력과 끈기, 자기 관리, 사고방식, 태도, 이런 것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의 부분이라서 개인의 성장이 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사회도 성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의 성장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5번째는 인간관계와 네트워크인데요. 현직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는 전문 지식과 함께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태도 이걸 꽂으면 정말 전문 지식과 함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공 타입과 실패 타입은 이렇게 두부를 자르듯이 딱 나타나지 않고 성공 안에 실패가 있고 실패 안에 성공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가지 사례를 볼 텐데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공유할 겁니다. 하나는 두 천재 음악가의 삶과 성취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모차르트와 동시대 살리에르라는 또 음악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인데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삶에서 모차르트는 위대한 음악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살리에르는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만 남겼습니다. 자, 영화 아마데우스 잠깐만 이 두 사람의 삶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이 두 음악가를 묘사해 놓은 영화 조금만 보겠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신부를 의연하게 바라보는 살리에리. Yes, I know that. I'm sorry, I didn't know you wrote that. I didn't. That was Mozart. 그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힘겹게 어느 이름을 읊조립니다. Wolfgang. Amadeus. Mozart. I was 일찌감치 음악 천재로 불리운 모차르트. when I heard the tales they told about him. 살리에리는 그의 천재성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마저 부러웠었습니다. Who had taught him everything. My 그리곤 그와 비교해 자신의 환경을 비관했죠. famous through the world, dear God. In return, I will give you my chastity, my industry. 그리고 기도를 했던 당시의 간절함을 떠올리는 살리에리. 네, 길게 볼 수가 없는데요.
모차르트는 어떻든 천재성으로 음악의 유산을 남겼다고 하면 살레르도 아주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이 항상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또 흠모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 노력으로 일궈냈지만 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고 나중에 자살 시도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살레르 증후군이란 단어를 남겼습니다. 1등을 끊임없이 증오하면서 또 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하면서 그런 두 영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삶, 두 사람의 삶이 참으로 이 어떻게 보면 부러움과 대조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황폐했는지 이 사례 영화를 보면서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는요. 이것은 교수의 부인 살해 사건인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좀 오래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 교수는요, 소위 말하는 S대학 나와가지고 20대에 교수가 된 초년 출세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되고 난 뒤에 부인과 이혼하고 또 다른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가 의사 부인이다 보니까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도저히 이 남자랑 살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혼을 안 해줬습니다. 대신에 그 재산을 반반 나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 교수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죠. 저 여자를 제거하면 자신이 그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여자를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6개월 뒤에 시신이 낙동강 하변에서 떠올랐는데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당시 그 사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고 이 사람은 1심형이 최종심으로 확정돼서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수가 55세였으니까 77세가 돼야 나오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이 순간에도 이분은 지금 감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죽었고요. 자, 남들이 생각했을 때 S대학 나와서 20대의 교수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살인범으로 그런 실패의 삶으로 지금은 깜빵에 가서 생활할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났습니다. 꼭 그런 사건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들이 많다.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공 속에 실패가 있고 실패 속에 성공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성공을 달리다가도 한순간에 저렇게 나락으로 빠집니다. 이 두 사례의 의미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외적 상황 요인보다 본인의 판단, 선택이 인생에는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남들은 천재, 성공 인생이라고 찬양하고 평가해도 본인의 평가는 또 달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안에 실패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우리가 보면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은 종종 벌어집니다. 따라서 항상 실패 타입을 경계하고 성공 타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럼 뭐가 성공 타입이고 뭐가 실패 타입인가? 저는 그걸 10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성공 타입인지, 어떤 것이 실패 타입인지, 이 10가지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하자면 난국에 처했을 때, 나는 포기하자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가? 아니면 쉽게 포기하고 문제로 회피하는가? 지금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 직장에 있든, 위치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기 관리. 나는 나름대로 자기 관리 잘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충동적 행동을 하는가? 학습 태도는 새로운 지식, 습득을 즐기는가? 아니면 귀찮아하고 배우는 거 싫어하는가? 또 소통 능력은 없던가?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비판이죠. 비판, 이런 걸 겸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돼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듣지 않는가? 그리고 관계 형성, 그리고 네트워킹, 감정 관리. 나는 감정 관리 잘 조절하는 편인가? 아니면 기복이 심해서 좌절,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것인가? 책임감, 사고방식. 이렇게 10가지를 가지고 저는 성공 타입과 실패 타입으로 구분하고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10개의 기준으로 내가 여기에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내가 여기에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저도 10개 좀 만들어 놓고 잘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부분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더 노력하려고 그렇게 이 표를 만들어서 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 안의 성공 실패는 공존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할 때 인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성공을 계속 줍니다. 내 행복이 먼저 만들어져야 타인에게 나눌 수가 있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회에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 타입을 응원하고 실패 타입은 극복하는 과제로 삼고 각 개개인이 다 내 안에 이런 성공과 실패 타입이 공존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저는 빕니다.